2013년에 말이죠. 할리우드의 진짜 살아있는 전설 4명이 한 영화에 모였어요. 코미디 영화였는데 평론가들은 별론데 하고 고개를 저었거든요. 근데 전 세계 박스 오피스는 그야말로 터졌습니다. 네, 바로 영화 라스트 베가스 이야기예요.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오늘 이 깜짝 흥행작의 성공 비결,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? 지금 보시는 게 이 영화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유명한 영화 평점 사이트죠. 로튼토마토 점수예요. 비평가들은 46%, 그러니까 이 영화 썩었다는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정작 돈 내고 영화를 본 관객들은 62%나 신선하다고 평가했어요. 와, 이 엄청난 온도 차이. 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인 거죠. 어떻게 비평가들은 외면했는데 관객들의 마음은 확실하게 사로잡아서 지갑까지 열게 만들었을까? 여기에는요, 생각보다 아주 영리한 예산 전략,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던 어떤 특별한 관객층, 또 할리우드 전설들이 가진 그 이름의 힘,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 비밀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. 이 영화가 어떻게 비평을 이기고 흥행할 수 있었는지는요, 사실 그 컨셉 자체에 답이 좀 있어요. 라스트베가스 줄거리는 진짜 간단해요. 할리우드 전설 4명이 오랜 친구의 총각 파티 때문에 라스베가스로 뭉쳐서 떠나는 거예요. 근데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성공의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. 이 영화 컨셉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거예요. 어르신 버전 행오버. 다들 아시죠? 그때 완전 대박났던 코미디 영화 더 행오버요. 그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주인공만 노년층으로 싹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 한마디만 들어도 아, 대충 어떤 느낌이겠다 하고 바로 감이 왔던 거죠. 아주 영리했어요. 자, 이제 이 영화의 진짜 가장 강력한 무기, 거의 뭐 핵무기급 카드를 얘기해 볼게요. 바로 캐스팅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의 성공은 그냥 이 배우들의 이름값에 모든 걸 걸었다,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. 여기 이 숫자 5 보이시죠?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마이클 더글러스, 로버트 드니로, 모건 프리먼, 그리고 케빈 클라인, 이 4배우가 지금까지 받은 아카데미 트로피를 다 합친 개수입니다. 와, 이 정도 무게감이면 솔직히 관객들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좀 뻔해도 이 조합은 못 참지 하면서 일단 믿고 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숫자도 한번 보세요. 281. 이게 뭐냐면요. 4 주연 배우의 나이를 전부 다 더한 숫자입니다. 281살. 전부 젊은 배우들이 스크린을 꽉 채우던 그 시절에 평균 나이 70세가 넘는 이 배우들에게 할리우드가 아주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예요. 바로 이게 이 영화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건 그냥 배우 몇 명 섭외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. 이 조합 자체가 그냥 걸어다니는 홍보팀, 아니 홍보 엔진이었던 겁니다. 굳이 돈 써서 마케팅을 안 해도 이 4명이 한 영화에 나온다고? 이 소문 하나만으로도 기대감이 그냥 폭발했던 거예요. 근데 여기에 또 되게 뭉클한 인간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해져요. 주연이었던 마이클 더글러스 있잖아요. 이 영화가 그분이 힘든 암 투병을 이겨내고 스크린으로 돌아온 첫 번째 메이저 작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낸 배우의 실제 스토리가 영화 속 캐릭터에 진심을 불어넣어줬고 관객들은 그의 컴백 자체를 막 응원하면서 영화를 보게 된 거죠. 자, 그럼 이제 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아니, 이 전설들을 다 모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현실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. 정말 똑똑한 도박이었죠. 2,800만 달러. 이 숫자를 보세요. 4명의 A급 스타가 나온 영화 제작비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이었어요. 보통 이런 배우들 모으면 제작비가 훨씬 더 뛰거든요.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스마트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. 첫 번째, 주연 배우가 여러 명이니까 한 명한테 쏠리는 비싼 출연료 부담을 나눌 수 있었고요. 두 번째, 배우들이 당장 큰 돈을 받기보다 영화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 갖자는 식의 계약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전설적인 동료들이랑 같이 재밌게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도 엄청난 매력이었겠죠.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?
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2,800만 달러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1억 3,400만 달러가 넘어요. 와, 제작비가 정말 작아 보이죠? 이 도박은 그야말로 대박, 대성공이었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아니, 비평가들은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 관객들, 특히 어떤 특정 관객층은 이 영화에 이렇게까지 열광했던 걸까요? 이게 바로 그 답입니다. 비평가들은 에이, 행오버 따라했네. 스토리 너무 뻔하다.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죠. 그런데 관객들은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들은 이 전설적인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편안한 분위기, 그 케미스트리,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오랜 우정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가 노렸던 핵심 타겟은 바로 ARP 세대, 쉽게 말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하신 중장년층이었어요. 이분들은 막 복잡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내가 평생 좋아해온 배우들이 나와서 보여주는 그 편안함, 그들의 이야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아주 충성도 높은 관객들이었던 거죠. 그리고 영화계가 이분들을 좀 소홀히 했었고요.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우리 타겟 제대로 맞췄다는 증거요. 이 영화가 ARAP, 그러니까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주는 최고의 버디 영화상을 받았어요. 이건 뭐 제작진이 목표로 했던 관객들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만족시켰다는 걸 공식적으로 도장 꽝 하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라스트베가스의 성공을 이끈 핵심 전략들을 흥행설계도라는 이름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세요. 4.8배. 이게 뭐냐면 투자한 돈 대비 벌어들인 수익률입니다. 1억을 투자했으면 4억 8천에 벌었다는 얘기죠. 이 영화의 성공 공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돈을 어디서 벌었나 보니까 절반 이상이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전설적인 배우들의 이름값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했다는 거죠. 이 글로벌한 인지도가 바로 안정적인 흥행을 보장하는 최고의 열쇠였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볼까요? 이게 바로 라스트베가스의 흥행 설계도입니다. 첫째, 전 세계가 아는 전설들의 힘을 믿고 활용해라. 둘째, 예산은 최대한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써라. 셋째,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충성도 높은 특정 관객층을 확실하게 노려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론가 점수보다 실제 관객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. 이게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. 결국 라스트베가스의 성공은 우리 영화 산업 전체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모두가 젊음, 새로움 이런 것만 쫓고 있을 때 어쩌면 가장 저평가되었지만 가장 확실한 흥행 카드는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배우들의 경험, 그리고 그들을 향한 관객들의 신뢰가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